자, 오늘 광역여고 거 풀 거고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풀어보셨나 모르겠지만 어렵지 않았어요. 어렵지 않다가 뒤에 어렵다기보단 계산이 많은 문제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몇 가지 추론을 통해서 살짝 줄여낼 수는 있었는데 결국 서술형이어서 다 풀긴 풀었어야 되는 문제더라고요. 오셨어요? 핸드폰 제출하시고요. 뜨거라. 그래서 보겠습니다. 광역여고 2025년 거고요. 1번, 2번, 3번, 4번 있는데 4번도 계속 나오고 있죠? 제곱했는데 음의 실수가 나온다. 그러면 원래 친구가 뭐다? 순어수다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친구가 순어수다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였었고요. 문제 있었죠? 그 다음에 5번이요. 다음 페이지 5번 보시면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라고 했는데 친절하게 땡땡땡은 x제곱 플러스 1하고 친절하게 qx, 몫을 의미하는 qx로 적었고요. 더하기 2x 더하기 5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걸 0으로 만드는 친구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항등식이고 실제로는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거나 마찬가지 형태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건 a 더하기 b군요.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건 a 더하기 b예요. 그래서 이걸 물론 이걸 0으로 만드는 x에 i랑 마이너스 i를 넣어서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2차를 2차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몫이 얼마인 거예요? 최고차의 개수인 3이 돼야죠. 됐죠?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뭐였어요? a 더하기 b니까 x에다 얼마를 넣고 싶어야 돼요, 사실. 1을 넣고 싶어야죠. 그래서 x에 1을 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3 더하기 a 더하기 b는 2배의 3 더하기 1 집어넣으면 7이죠. 그래서 a 더하기 b가 얼마인지 각각을 구하지 않아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뭐 물론 어렵지 않아서 어떻게 하든 푸는 방법은 다 있어요, 이거는. 근데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은 해주시면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거나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됐죠? 아유, 오늘 춥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제 겨울이 많이 온 것 같아요. 이번 주 일요일인가가 동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지가 뭔지 알아요? 맞아요. 밤이 제일 긴 날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오늘 집에서 나올 때 2시 반 정도쯤에 나왔거든요. 날씨가 좀 이렇기도 한데 평소보다 해가 더 많이 누워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출발하면 해가 여기쯤 있는데 오늘은 한 여기쯤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아휴, 올해도 다 가는구나. 지금 딴 얘기하고 있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와서 내는 돈이 얼만데 돈값을 해야죠. 그래서 딴 얘기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5번은 수치 대입으로도 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6번 요거는 그냥 수치 대입 적절히 써서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라 패스하고요. 7번은 인수분해 그냥 됩니다. 그냥 돼요. 이거 뭘로 인수분해요? x 플러스 2 x-7 x 플러스 5로 인수분해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하셔가지고 PQR 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8번 X축과 만나는 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판별식 이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9번 계략적으로 그림 그려보면 Y는 X제곱 그림은 꼭지점을 0,0으로 가지고 아래로 볼록한 이런 친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괄호치고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5는 2, 마이너스 5를 꼭지점으로 가지는 친구죠. 그리고 위로 볼록한 친구입니다. 최고차의 개수 음수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친구들을 그려서 어디서부터 어디라고 했냐면 t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여기까지 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져왔을 때 선분 A, B 길이의 최대 최소인데 여기 어딘가 t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요거 FT에서 무조건 얘가 위에 있잖아요. FT에서 GT를 뺀 값이 사실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길이가 되는 거예요. 길이가 되는 거고 길이니까 LT라고 놓을게요.
그래서 이걸 구하시면 되는데 t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서 LT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림만으로는 구하기가 살짝 애매하죠. 그래서 식을 직접 만드셔야 됩니다. 식 만드셔야 되고요. FT는 t제곱이고 빼기 마이너스 빼기 하고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5 이게 LT가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저 2차에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 최대 최소 찾으시면 되고 꼭지점 찾으셔도 되고 미분에서 0되는 점 찾아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계산은 별거 없고요. 10번도요. 요 비슷한 거 우리 문제집 같은 데서 많이 다룬 친구였었죠. 1 플러스 i의 제곱부터 해야 되죠. 1 플러스 i의 2n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2n 제곱을 쪼개서 1 플러스 i의 제곱의 n 제곱으로 바꾸고요. 그럼 이거 정리하면 2i만 남습니다. 안에가. 그럼 얘는 2의 n제곱 곱하기 i의 n제곱인데 그걸 문제에서 2의 n제곱 곱하기 i로 만들려고 그랬으니까 i의 n제곱이 i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럼 n이 뭐여야 돼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수를 찾으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50 이하에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수를 찾아라. 그게 되는 거고요. 11번도 그냥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A 찾으셔서 이야기하시면 돼요. B의 좌표를, B의 X좌표를 A라고 놓고요. 뭐 뭘로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A라고 놓으면 Y좌표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A 플러스 6이 되고 요 A는 여기 위에 있어야 되니까 A의 범위는 0부터 여기 2죠. 이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사각형의 넓이니까 A 곱하기 얘가 되겠죠. 전개하지 마시고요. A 한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A 마이너스 2예요. 전개하지 마세요. 0하고 2를 지나면서 위로 볼록한 친구죠. 근데 우린 어차피 이 그림 그려서 0부터 2까지 요 사이만 가져오니까 1 넣었을 때가 최대겠죠. 그래서 1을 넣으시면 됩니다. 인수분해 되어 있는 식 전개하지 말고 최대한 활용하세요. 됐나요? 오늘 왜 이렇게 활기들이 없나요? 왜 이렇게 활기들이 없어요? 도현이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까? 궁금한 거 있습니까? 없군요. 손톱 좀 그만 뜯어요. 손 다 사라지겠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선생님은 친구들하고 송년회를 합니다. 아, 축하해요. 학교 가서 면접 보죠? 네, 축하합니다. 선생님 송년회 하는데 친구들이 결혼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친구들은 1년에 한 번 이날만을 기다리면서 1년을 살아갑니다. 1박 2일로 놀 수 있게 해주거든. 그래서 이날만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친구, 선생님까지 총 9명이거든요. 단톡방이 있는데 그 친구 하나가 요즘 바쁜지 글을 잘 안 읽더라고요. 글을 잘 안 읽더니 그젠가? 엊그젠가? 그때 그 단톡방에 글을 남기더라고요. 얘들아 이번 주 토요일인 거지? 나 1년 동안 기다렸어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괜히 놀려주고 싶어서 거기 밑에다가 못 봤구나. 어제 이야기 나왔는데 캔슬됐어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유부남들이 극대노했습니다. 너 이제 장난을 쳐도 그런 장난을 치냐고. 그러면서 다른 유부남들이 극대노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남자는 나이 먹어도 애다라는 겁니다. 됐죠? 재밌는 이야기였어요. 이제 정신 차리고 수업을 맞이해 볼까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선생님은 끝나자마자 바로 파주로 가야 됩니다. 친구들은 이미 거기에 가 있을 거래요. 자, 13번 패스하도록 하는데 13번은 계산만 조심하면 돼요. 가운데 있는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4는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가 아닙니다. 앞에 음수 붙어야 돼요. 그죠? 곱하기 있는데 둘 다 음수면 앞에 음수 붙어야 돼요. 왠지 알죠? 루트 2i 곱하기 루트 4i라 i 곱하기 i 하면 마이너스 붙고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4인 루트 8이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 외엔 안 붙어요. 그래서 뒤에서 두 번째 친구도 루트 마이너스 5분의 루트 125인데 분모 음수고 분자 양수면 마이너스 붙이고 루트 안에 있는 거 통합했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됐고요. 14번이요. 약간 페이크를 넣은 문제인데 우리 지난번인가 지지난번에 비슷한 문제
풀었었어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안 나왔습니다. k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예요. 그래서 알파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k는 0이고 똑같이 베타제곱 마이너스 4베타 플러스 k도 0인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이거죠. 알파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k분의 1 이걸 원하고 있어요. 여기에 뭔 짓을 해야 돼요? 2알파를 더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얘는 간단히 표현하면 k도 없어지고 차수도 줄어들면서 2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 구하라고 한 게 2알파분의 1 더하기 2베타분의 1이 되고요. 이건 근각계수의 관계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15번이요. 비슷한 문제 역시 푼 적 있었죠. 우리 7제곱의 개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확률과 통계하면서 중복조합을 활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혹은 이항 정리나 이항 계수를 이용해서 이거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직관적인 이야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 더하기 빼긴 거? 더하기 맞죠? 더하기 3x 마이너스 x 제곱의 4제곱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x 제곱을 이항계수 문제로 풀고 있는 거예요. R개 뽑고요. 3x를 P개 뽑고요. 그 다음에 2를 4 마이너스 R 마이너스 P개 뽑는 거예요. 이렇게 뽑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차수 부분과 개수 부분으로 쪼갤 겁니다. 개수 부분은 마이너스 1의 R제곱이 있고요. 3의 P제곱이 있고요. 2의 4 마이너스 R 마이너스 P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X의 제곱의 R제곱이니까 2R제곱이 있고요. X의 P제곱이 있어요. 그래서 차수 부분은 X의 2R 플러스 P 요게 거듭제곱이 되는 겁니다. 됐죠? 우리 이항정리 배워서 이항정리, 다항정리 형태로 문제 풀고 있는 거예요. 2R 더하기 P가 우리가 원하는 건 7차를 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R은 아무리 커도 RP들은 아무리 커도 4까지밖에 안 돼요. 그럼 여기다 4 집어넣으면 안 되죠. 이런 건 개수가 작은 쪽을 맞추는 게 아니고 큰 쪽부터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4 넣으면 될 수 있는 게 없고요. 다음에 3 넣으면 1이 되죠. 다음에 2 넣으면 3이 돼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둘 더해서 4개까지밖에 선택을 못 하니까요.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R을 3번, 얘를 3번, 그 다음에 얘를 한 번 선택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단 하나의 경우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도현아, 그러다 손톱 없어지겠어. 그만 뜯어. 그거 왜 뜯고 있어. 마이너스 1의 세제곱, 3의 1제곱, 2의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0제곱이고요. 기억나요? 이거 하면서 앞에 뭐 있어야 돼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죠. 그래서 전체 4팩을 같은 거인 3팩, 1팩, 0팩으로 나눠서 앞에 4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4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3이라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됐죠? 그리고 이걸 2 더하기 3x 마이너스 x제곱 4번 써볼 거예요. 2 더하기 3x 마이너스 x제곱. 개 귀찮죠? 개 귀찮지만 오늘 할 게 별로 없어서 그냥 해볼 겁니다. 2 더하기 3x 마이너스 x제곱 2 더하기 3x 마이너스 x제곱이고요. 요거 최고 차수가 몇 차냐면 8차예요. 8차. 8차고 문제에서는 그거보다 차수가 하나 낮은 거 찾으라고 했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상수가 2번 선택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뭔 거예요?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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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그 다음에 2차, 2차, 1차, 2차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몇 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4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 4개가 사실은 여기서 뭔 거예요? 앞에 곱해진 4가 됩니다. 됐죠? 그리고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형태로 한번 설명드릴 텐데 기억나시면 하시고요. 원래는 이렇게 풀라고 낸 거예요. 기억나시면 쓰시고요. 기억 안 나면 모르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한번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몇 차인지랑 상관없이 모든 근의 합은 이거는 간혹 나오면 쓸 때가 있다고 기억해 놓으면 좋다고 하긴 했었습니다. 음수배하고요. 최고차의 개수분의 그 다음 차수의 개수입니다. 이게 성립해요.
이게 늘 성립합니다. 늘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해보면 2차 근 두 개의 합은 마이너스 2차분의 1차의 개수였잖아요. 그리고 3차의 근 3개의 합도 마이너스 3차의 개수분의 2차의 개수였었죠. 그리고 지금 이야기에서는 최고차가 8차니까 모든 근의 합은 8차의 개수분의 7차의 개수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뭐였어요? 7차의 개수였잖아요. 그럼 8차의 개수를 찾으시면 되는데 8차의 개수는 너무 명확해요. 이 4개를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럼 8차 나오는 유일한 방법이죠. 그럼 마이너스 1의 4제곱이니까 8차의 개수 1입니다. 그럼 우리는 음수배의 7차의 개수가 모든 근의 합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 몇 차라고요? 8차죠, 8차. 근이 몇 개 있어요? 실근어근 합쳐서 8개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의 4제곱이니까 사실 여기 2차의 근 2개 있을 거예요. 그 2개가 4번 반복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우리 이 식 전체의 근은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알파, 베타인 거예요. 즉 4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한다면 우린 모든 근의 합이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b잖아요. 그래서 요건 얼마라고요? 3인 거예요. 근데 몇 개? 4개 있잖아요. 12가 마이너스 7차의 개수니까 7차의 개수는 마이너스 1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안다면 딱 보고 답이 바로 나오겠죠, 사실은. 됐죠? 그 다음에 16번. 0과 K 사이에서 이 친구의 최대 최소의 합을 구하래요. 이 친구의 최대 최소의 합인데 이 친구는 1하고 5를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한 친구입니다. 1하고 3, 4, 5 이렇게를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하고요. 0 집어넣으면 정확히 5가 찍힙니다. 여기서부터 계산이 슬슬 더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5 그리고 계산이 혹시 뭔가 안 더러운가 봤는데 답이 a 마이너스 루트 b 더하기 루트 c라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를 지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여기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냐면 아까 했는데 마이너스 4 나옵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린 이 그래프를 그려서 다 가져오는 게 아니죠. 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가져와요? 0부터 K까지만 가져올 겁니다. 0부터 K까지만 가져오는데 그때 최대 최소의 합이 6이래요. 움직이는 걸 생각하셔야죠. 0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K 양수. 여기쯤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 이 범위에서 최대는 얘고요. 최소는 이겁니다. 근데 그 합이 얼마여야 된다고요? 최대 최소의 합이. 합이 얼마여야 된대요? 왜 그래프를 하나도 안 그리셨어요? 왜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6이 되려면 최대는 5로 고정이니까 최소가 얼마여야 돼요? 1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가 1이 나오게 해주는 순간을 찾으셔야 된다고요. 그때 K 값을 알파 K라고 놓을게요. 이건 이따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 놓고 나서 그걸 넘어가면 여기쯤에 K가 와버리면 최대값은 5가 많은데 최소값이 1보다 작은 수잖아요. 그래서 합이 6이 안 되다가 여기까지 오는 순간 최소값은 얘고요. 최대값은 얘입니다. 아직도 합은 6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를 넘어가죠. 여기쯤 K가 왔어요. 그럼 얘가 최소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얘가 최소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4가 최소예요. K가 거기에 있으면 계속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랑 똑같아지는 순간이 있죠. 6이 되는 순간이겠네요. K가 6이 되는 순간이면 이만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최대는 얘이면서 동시에 얘고요. 최소는 아직도 얘입니다. 근데 K가 조금 더 커져요. 여기쯤 와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친구의 드디어 최대는 얘가 아닌 얘가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최소는 그대로 얘죠. 근데 둘의 합이 얼마여야 된다고요? 6. 근데 최소가 마이너스 4로 고정이잖아요. 그럼 최대값이 얼마여야 되는 거예요? 10이 되는 순간을 우리는 베타 K라고 놓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해 K와 베타 K에 대한 내용이죠. 그럼 알파 K는 누구? 주어진 식인 X제곱 마이너스 5의 6X였나?
마이너스 6x 플러스 5. 이게 얼마가 되는 순간? 1이 되는 순간이 알파 k가 되고요. 알파 k는 당연히 이거 두 개 나와요. 1 되는 순간 여기랑 여기. 그래서 3보다 작은 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친구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 이 친구가 10이 되는 순간을 찾는 거고요. 역시 두 개 나올 거예요. 그게 베타 k인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베타 k는 3보다 오른쪽에 있는 친구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알파 k, 베타 k 그냥 다 구하셔야 돼요. 특별히 방법이 없습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더하시면 됩니다. 계산이 귀찮죠? 귀찮아요.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계산을 엄청 귀찮게 해놨습니다. 성의가 없어요. 문제를 만드는데. 그 다음에 서술형 1번. 특별한 거 없죠? 근데 서술형이잖아요. 서술형이니까 뭐를 이용해서 하셔야 되냐면 2차 식으로 나눴을 때 검산식 써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꼭 적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서술형이니까 px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있을 거고요. 나머지를 ax 플러스 b라고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0으로 만드는 p1은 하고 0 곱하기 q1 더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쓰고 p3도 역시 0이죠. 0 곱하기 q3 더하기 3a 더하기 b 해서 P1하고 P3를 문제에 있는 위에 있는 친구로 정리를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18번도 그냥 생으로 계산하는 문제죠.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냥 생으로 계산하면 되고요. AC의 길이를 X로 놓을 겁니다. 그래서 AC를 X라고 놓으면 BC의 길이는 8-X가 되죠. 문제에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피의 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현씨,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육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그래서 x 세제곱이고요. 8-x의 세제곱인데 둘을 더했더니 224가 된다는 겁니다. 전개해서 정리하셔도 되고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공식 쓰셔도 됩니다. 근데 선생님 생각엔 공식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라서 둘을 더하면 8 되고요. 앞에 거의 제곱 빼기 얘랑 부호 반대 빼기 앞뒤에 곱하고 뒤에 거에 제곱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224가 8 곱하기 27인가 그래요. 8 곱하기 27 맞나요? 28이군요. 8 곱하기 28이 됩니다. 8 곱하기 28이 돼서요. 약분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싹 다 정리를 하시면 여기까지 나옵니다.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는 0이에요. 물론 인수분해 되니까 구할 수 있긴 있거든요. 근데 뭐 그냥 하셔도 되고요. 인수분해 너무 명확하게 되니까 그냥 하셔도 되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건널비예요.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x제곱이 6개 있는 거고 8-x의 제곱이 6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 더하시면 되거든요. 이거 정리하면 뭐 되냐면 6배의 x제곱이니까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x 플러스 64거든요. 2로 한 번 더 묶을게요. 12 하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2예요. 됐죠? 아까 나온 2나 6을 대입해서 문제를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있죠. x제곱 마이너스 8x가 사실은 마이너스 12죠. 이렇게 해서 문제 푸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 문제 풀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안 그랬지만 이 문제를 풀었는데 이 x값이 딱 떨어지는 수가 아니고 좀 근해 공식 써야 되는 희한한 값이 나왔다. 그러면 구하지 말고 멈춘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랑 연결지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됐고요. 19번 재밌는 문제였어요. 어렵진 않고 처음 보지만 재밌는 문제였습니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고 실계수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두 친구는 서로 켤레 형태를 가질 겁니다. 근데 한 허근의 허수 부분이 3이래요. 그럼 그 친구를 p 더하기 3i라고 놓으면 또 다른 근은 p
마이너스 3i가 되는 거죠. 그럼 두 근 나왔으니까 근각에서의 관계로 A랑 P에 대한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P값 2개 나오는데 그중에 음의 실수 A를 만드는 친구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20번이요. 세 번째 줄에 있는 실수 K에 관계없이 항상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진다. 그러면 판별식 D가 0보다 큰데 K에 대한 무엇이라는 거예요? 항상 성립하니까 항등식인데 사실 항등식은 아니죠. 항등식은 등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부등호가 있잖아요. 늘 성립하는 부등식이 돼야 됩니다. 우리 늘 성립하는 부등식 뭐라고 불렀나요? 5글자. 늘 성립하는 부등식. 늘 성립 부등. 네, 맞아요. 절대 부등식입니다. 절대 부등식이고요. 절대 부등식이든 무엇이든 어쨌든 뭘로 접근을 하냐면 기본적으로는 그래프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K에 대한 이야기로 정리를 해보면요. K 하고 판별식 쓰면 2m-4 플러스 m제곱 플러스 n이고 이게 0보다 커야 돼요. K에 대한 1차죠. 1차는 직선 형태로 그려져요. 직선 형태로 그려지면 y 값이 늘 0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내려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건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1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 0이어야 된다는 거죠. 1차가 아니게 하려고. 그래서 m이 2라는 게 나오고요. 그럼 뒤에 있는 친구가 4 더하기 n인데 0 곱하기 k 더하기 땡땡땡인데 양수가 나오면 이 땡땡땡 부분이 양수여야죠. 그래서 n은 누구보다 마이너스 4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데 정수라고 했으니까 요 친구가 될 수 있는 건 마3, 마이, 마일 이런 거고요. 문제수 최소값이니까. 그래서 둘 다 하시면 됩니다. 1차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됐고요. 21, 22, 23 있었어요. 서술형 7번까지 있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어렵진 않습니다. 문제가 어렵지는 않은데 22랑 23이 시간이 조금 걸리게 해놨어요. 아니요. 22번은 조금 걸리고요. 23번은 개오래 걸리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있어서 23번을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21번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근각에서의 관계 한 번 더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2번이요. 22번 보시면 fx 곱하기 gx를 했는데 요게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요 친구, 우변에 있는 친구가 사실은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fx 곱하기 gx는 인수분해까지 다 때리면 x-2, x 플러스 2, x-4, x 플러스 4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1보다 크다. fx는 최고차항의 개수 1보다 크니까 아래로 볼록한 친구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 조건이요. 재밌는 해석이 나왔죠. ft는 ft 더하기 6은 0을 만족하는 t가 존재한다고요. 그럼 ft도 0이고 거기서 6칸 간 친구도 0이라고요. f함수는 근 2개가 있는데 그 근 2개의 차가 6이라는 걸 다르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얘가 인수를 2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2개의 인수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다고요? 근의 차가 6인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근 2,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4잖아요. 수직선상에 그려볼까요?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2, 4예요. 그럼 간격이 6이 되려면 이렇게 뽑으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2개 있는 거예요. 그럼 요 이야기까지 한다면 가나다 조건에 의해서 첫 번째 fx가 최고차의 개수 몰라요. k하고 이 형태 x 플러스 4랑 x 마이너스 2를 가진다고 놓으면 gx는 둘 곱해서 이게 나와야 되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k분의 1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k는 1보다 큰 수예요. 문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fx의 최고차의 개수가 1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 친구의 남은 부분인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4를 가진다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요. fx가 이번엔 최고차의 개수 k 똑같은데 1보다 큰 거, 요 형태를 띈다고요. 그러면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4를 인수로 가지고 gx는 k분의 1에 x 마이너스 2랑 x 플러스 4를 가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케이스가 2개가 나와요. 이렇게 케이스 2개 나오고 나머지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서 하면 개오래 걸립니다. 개오래 걸려요. 그래서 약간의 추론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서술형이니까 그 추론도 사실 다 써줘야 돼요. 네, 좀 거시기 합니다.
서술형 아니고 단답형이었으면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 조건 보면 fx는 gx가 서로 다른 정수근을 갖고 그 정수의 차가 마이너스 9인데 알파랑 베타는 모두 마이너스 5보다 큰 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문제 조금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이 마이너스 5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 이 친구 볼게요. 요거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마이너스 4랑 여기 마이너스 2 있고요. 0이 있고요. 2 있고 4 있는 친구예요. 그러면 여기쯤 마이너스 6 있으니까 여기쯤 마이너스 5가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최고차의 개수 1보다 큰 친구니까 아래로 볼록한데 조금 타이트합니다. 그러면서 마이너스 4랑 2를 지나는 조금 타이트한 친구예요. 그리고 얘는 1보다 큰 수분의 1이니까 전체는 1보다 작은 수예요. 그럼 얘에 비해서 조금 넓은 친구입니다. 타이트하지 않은 친구죠. 그래서 그 친구를 그려보면 얘도 어디랑 어디 지나야 돼요? 여기랑 여기 지나야죠. 그러면서 넓은 친구예요. 조금 더. 그럼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서 여기가 베타인가요? 문제에서 왼쪽이 베타죠? 네, 베타, 알파, 베타, 네, 베타. 그리고 알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에 둘의 간격이 9라는 거 있는데 그거보다 두 점이 문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 점이 무슨 점이래요? 서로 다른 두 정수인 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점도 X좌표 정수고 이 점도 X좌표 정수여야 돼요. 근데 그림 구조상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4보다 왼쪽에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이렇게 생겼다면 그림 구조상. 그럼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정수는 마이너스 5예요. 근데 문제에 베타 알파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베타 알파가 마이너스 5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고 크다란 내용이 있잖아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정수란 내용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돼요? 도현이 왜 맛이 갔어요? 왜 선생님 설명하는데 하나도 안 듣고 있어요? 아니에요. 안 듣고 있는데요. 눈가리가 맛이 갔는데.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개의 케이스 중에 우리가 원하는 케이스는 이쪽이라는 겁니다. 위쪽이고요. 얘도 한번 그림을 그려본다면 마6, 마4, 마2, 0, 2, 4인데 이번에 이 친구는 마이너스 2랑 4를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한 친구라고요. 좀 타이트하게 아래로 볼록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2랑 마이너스 4, 여기랑 여기를 지나면서 상대적으로 느슨하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생긴다는, 이런 느낌으로 아닌가? 선생님 뭘 잘못 썼니? 아니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됐죠? 그래서 여기가 베타고요. 여기가 알파인 거예요. 그럼 이 그림 구조상 이 친구는 요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 친구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문제에서 정수라고 되어 있고 이 간격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9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근의 차. 됐죠? 자, 이게 서술형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친구를 서술형이 아닌 단답형이나 객관식으로 봤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직접 계산을 때리기 전에 이게 들어와야 돼요. 혹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정수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고 이게 여기서 9만큼 떨어지면 얼마야? 한 10 정도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기본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원래. 또는 그렇게 아니면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서 이게 0이고 이게 9가 아니고 8이군요. 이게 9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게 원래는 기본적인 접근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서술형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다 넣어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럼 얘랑 얘를 연립할 겁니다. 연립해서 정리를 하시면 뭐가 나오냐면요. 이거 k-k분의 1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로 묶어서 마이너스 2에 k 플러스 k분의 1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에 k 마이너스 k분의 1이 돼요. 근데 이거의 두근이 뭐라고요? 이거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인 겁니다. 됐죠? 근데 우리 알 수 있는 거 있어요. K-K분의 1, K-K분의 1 똑같죠? 두근의 곱이 사실은 마이너스 8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에 뭐 나왔어요? 알파 빼기 베타가 9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정수 중에서 이 관계를 만족시키는 거는 얼마랑 얼마밖에 없어요? 8하고 마이너스 1밖에 없습니다. 그죠? 연립해서 그냥 근 구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베타가 뭐? 마이너스 1. 알파가 얼마? 8인 거예요. 그쵸? 나머지는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K가 얼마인지 나와요. K 얼마인지 나와서 여기다 넣어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계산. 그래서 계산이 조금 걸리는 문제였습니다. 됐고요. 23번. 푸는데 계산이 잔계산이 많아서요. 23번 선생님 생각엔 5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실제 시험에서 문제를 풀면 계산하는 데만 5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이런저런 검증 작업까지 다 해보면 한 15분은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숫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거지같이 됐습니다. 자, 주어진 식이 뭐냐면 fx고 fx는 개수에 t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완전 제곱식 형태로 좀 정리를 해보면 뭐가 되냐면 x-2t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군요.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6t가 됩니다. 완전 제곱식 형태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래로 볼록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꼭지점의 좌표가 2t,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6t가 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t가 문제의 양수다라고 나왔어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어딘가 t를 잡아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어딘가 t를 잡습니다. 그럼 우리는 t부터가 아니고 이번엔 t 플러스 1에서 t 플러스 4요. 이 범위에서 가장 큰 y값과 가장 작은 y값의 합을 구하라고요. 이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t가 변하면 이 t도 변해요. 꼭지점의 좌표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t 플러스 1과 t 플러스 4 사이에 이 t가 올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요. 바깥에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케이스를 다 나누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오래 걸리는 문제예요. 이렇게 된다면 최대 최소가 양 끝인데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t가 있는데 t 플러스 1하고 t 플러스 4가 여기에 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이 t를 중심으로 아래로 볼록한 친구인데 이렇게 생기면 최소는 얘거든요. 최소는 얘인데 최대는 이 길이랑 이 길이 중에 누가 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이 t가 있는데 t 플러스 1하고 t 플러스 4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꼭지점 여기 있고 이렇게 생긴 친구니까 t 플러스 1을 넣었을 때 최소, t 플러스 4를 넣었을 때 최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나누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t 플러스 4. 첫 번째, t 플러스 4가 누구보다 2t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 작은 경우. 그죠? 그러면 이거 넘기면 t가 뭐보다 클 때 말하는 거예요? 4보다 클 때를 말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런 그림이니까 얘가 최대, 얘가 최소가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선 둘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잠시만 이렇게 적을게요. ft 플러스 1, 그 다음에 ft 플러스 4. 이게 최대, 최소고 둘을 더하시면 됩니다. 계산 이따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케이스요. 요 케이스 먼저 하면 이건 ET가 t 플러스 1보다 작을 때죠. 그럼 넘기면 t가 1보다 작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t가 1보다 작으면 이때가 최소, 이때가 최대예요. 그럼 최소는 ft 플러스 1이고요. 최대는 ft 플러스 4입니다. 사실 둘이 똑같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그래프를 그려서
1보다 클 때 하나, 1보다 작을 때 하나, 4보다 클 때 하나 이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따 그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요. 여기 이야기 있는데 지금 사실은 이 친구가 이렇게 옆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동하고 있어서 여기쯤에 t 플러스 4가 있고 그게 먼저 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쯤에 t 플러스 1이 있으면 t 플러스 1일 때가 더 큽니다. 즉, 이 둘의 길이를 쟀을 때 요 길이 2t 빼기 t 플러스 1 그게 요 길이는 t 플러스 4 빼기 2t 해서 길이를 쟀을 때 만약에 이렇게 된다는 건 이쪽이 더 작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쪽이 더 작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나누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2t 마이너스 t 플러스 1 하고 t 플러스 4 빼기 2t 지금 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길이 이야기해서 이쪽이 더 크면 누가 최대냐면 이쪽이 더 긴 거고 이쪽이 짧으니까 이런 그림이라서 t 플러스 1이 최대입니다. 그래서 ft 플러스 1이 최대고요. 최소는 이쪽이 아니고 요 점이에요. FET가 됩니다. 그 다음에 t 플러스 4 빼기 2t랑 2t 빼기 t 플러스 1 중에 이번엔 이쪽이 크다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니까 t 플러스 4를 넣었을 때가 더 큰 값이죠. ft 플러스 4고 최소는 FET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 본다면 2t 빼기 t니까 t 마이너스 1 그다음에 마이너스 t 플러스 4예요. 그래서 넘기면 이 t가 얼마? 5보다 클 때. 즉 t가 2분의 5보다 클 때고요. 그럼 똑같은 식인데 부등호만 바뀌어 있으니까 t가 2분의 5보다 작을 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로 나눠지니까 아까 1보다 클 때 작을 때, 2분의 5보다 클 때 작을 때, 4보다 클 때 작을 때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식이 뭐가 되냐면 t가 0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1보다 작을 때, t가 1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2분의 5보다 작을 때, t가 2분의 5보다는 큰데 4보다는 작을 때, t가 4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 해서 4개 케이스로 나누셔야 됩니다. 그럼 이 케이스는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요거죠. t가 1보다 작을 때. ft 플러스 4, ft 플러스 1. 그래서 이거를 구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숫자가 거지 같은 게 나와요. 너무 계산이 많게 내셨더라고. 미친놈이에요.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하시면 아까 정리해 놓은 거 있었는데 다른 종이에 했군요. 그럼 그냥 해야죠 뭐. t 플러스 1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t 플러스 1 빼기 2t니까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라 제곱하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그리고 여기 뒤에 요것도 있고요. 요거 마이너스 4t 플러스 6t 있고 그 다음에 t 플러스 4를 집어넣으면 t 플러스 4 빼기 2t니까 마이너스 t 플러스 4라 제곱하면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6 그리고 뒤에 얘가 또 붙죠.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6t예요. 자,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4t제곱 마이너스 4t제곱이니까 마이너스 6t제곱 되겠죠. 됐고요. 진짜 이렇게 다 그냥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t 6t니까 4t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t 6t니까 마이너스 2t예요. 그러면 2t 되겠네요. 하고 상수는 1, 16 잠깐만 1, 16 맞구나. 1, 16이니까 17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t가 4보다 클 때도 최대 최소는 바뀌었지만 합은 똑같죠. 그래서 t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도 똑같이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7이 되고요. 그 다음에 1과 2분의 5 사이에요. 1과 2분의 5 사이면 얘를 말하는 거네요. 2분의 5보다 작다니까. 그럼 FET예요. 저기다 2t 집어넣으면 이거 사라지면서 뭐만 남냐면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6t가 되고요. FT 플러스 4면 여기 t 플러스 4는 아까 요 마이너스 t 플러스 4가 되면서 뭐가 나오냐면 얘가 나오겠죠. 요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하면 t제곱 마이너스 4t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7t제곱
마이너스 7t 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1차는 마이너스 8t, 6t니까 마이너스 2t에 얘까지 하면은 4t. 그리고 상수는 16만 남겠네요. 진짜 그지 같죠? 그 다음에 2분의 5와 4 사이면 요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FET는 똑같아요.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6t 되고요. FT 플러스 1은 아까 구해놨어요. 여기 있네요. 이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저 친구의 마이너스 3t에 마이너스 4t니까 마이너스 7t 제곱. 그 다음에 4t, 6t니까 플러스 10t. 됐고요. 그리고 상수 1. 상수 1. 이게 뭐가 되는 거라고요?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GT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문제에서 최종 요구하고 있는 건 GT는 마이너스 28t 플러스 A의 교점, 근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그리면 뭐 이거 2차고 1차니까 충분히 그릴 수 있지만 마이너스 28t보다 마이너스 28t 플러스 A보다 이렇게 넘겨서 GT 플러스 28t는 A해서 Y는 이 그래프랑 Y는 A로 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GT에 28t를 더한 형태를 찾을 거예요. 그럼 GT에 28t를 더하면 이게 뭐가 돼요?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여기다 28t를 더했으니까 30t가 되죠. 숫자 그지 같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7t 제곱 플러스 32t 플러스 16이 되고요. 마이너스 7t 제곱 플러스 38t 플러스 1이 되고요.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30t 플러스 17이 됩니다. 됐죠? 좋지 않아요. 자, 이거 꼭지점의 좌표 얼마입니까? 꼭지점의 t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하세요. 꼭지점의 t좌표 얼마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7분의 16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꼭지점의 좌표 얼마예요? 7분의 19가 되죠. 그 다음에 이거 꼭지점의 좌표 얼마예요? 7분의가 아니군요. 6분의 요거 미안해요. 6분의 15가 됩니다. 6분의 15 되고요. 이거 꼭지점의 좌표 얼마예요? 이거 똑같은 거죠? 이 식하고 이 식은 똑같죠? 6분의 15가 됩니다. 6분의 15면 얼마니? 3으로 나눠서 2분의 5. 2분의 5네요. 그죠? 자, 그럼 봐요. 그림 그리기 전에. 2분의 5를 꼭지점으로 해요. 그리고 최고차익에서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에요. 그래서 위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이거 어차피 같은 식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 그려서 1보다 작을 때랑 어디냐? 4보다 클 때를 가져와요. 1하고 4의 가운데가 딱 2분의 5죠. 대칭인 영역을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칭인 영역을 가져와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친구도 그럼 사실 하기 전에 혹시 2분의 5를 중심으로 대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대칭성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럼 7분의 19랑 7분의 16은 같은 수는 아니고 이제 다른 수잖아요. 근데 둘을 더하면 얼마인가요? 7분의? 둘 더하면 얼마예요? 35죠. 5잖아요. 둘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중점이죠. 둘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뭐예요? 2분의 5잖아요. 그럼 얘는 사실 2분의 5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게 하나는 7분의 16, 하나는 7분의 19를 꼭지점으로 가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 직접 그림을 그려보죠. 그럼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를 꼭지점으로 하면서 이렇게 생깁니다. 이건 다 그리셔야 돼요, 사실. 그리고 여기를 똑같이 생겼어요. 이거 해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생겨요. 이런 느낌으로 그려집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다 그려보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생긴 친구랑 Y는 A의 교점을 찾는데 그 교점이 몇 개여야 된다고요? 2개여야 된다고요. 그럼 뭐밖에 없어요? 이렇게 꼭지점 지나는 순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뭐가 돼요? 4개. 그러다 정확히 여기를 지나면 이제 개수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뭘 해야 되냐면 요거를 찾으시는 게 목적입니다. 됐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대칭성을 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서술형이기도 하고요. 다 구하셔야 됩니다. 됐죠?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요? GT 플러스 28T가 이렇게 생겼어요. 대칭을 띄면서. 그래서 숫자가 왜 이렇게 그지 같나 했더니 억지로 이렇게 대칭성을 맞추려고 이렇게 된 겁니다. 됐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표본 비율 할 겁니다. 교육과정 개정으로 표본 비율이 지난 교육과정 기간 동안 빠져 있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닌가? 지지난번에 빠졌나? 어쨌든 그래서 표본 비율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건 모비율하고 표본 비율의 용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 모평균, 표본 평균 이야기 했었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뭐 했어요? 모평균의 추정이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형태로 흘러갑니다. 모비율, 표본 비율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표본 비율의 모비율의 추정 이야기 할 거예요. 거기까지 이야기하면 진도가 끝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진도 끝날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진도 끝날 거고요. 목요일 날 다음 주 목요일 무슨 요일입니까? 다음 주 목요일 무슨 날입니까? 오늘 며칠이에요? 맞아요. 다음 주 목요일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업 시간에 이야기 드리긴 했는데 크리스마스라서 혹시 못 오시는 분은 이야기하시고 금요일 날 오시면 됩니다. 그날 미리 이야기하시고 금요일 날 오시면 되고요. 목요일 날에는 문제풀이 하고요. 먹고 마시고 놀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인원수를 알아야 되니까요. 못 오시면 금요일 날 오시면 되고 꼭 미리 이야기하세요. 한 명만 먹고 마시고 놀면 되죠. 한 명 오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됐죠? 자, 오늘 모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모비율하고 표본 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비율이라는 건 사실 나눴다의 뜻입니다. 나눴다. 비율하니까 우리 요즘은 그런 표현 안 쓰나? 비율이 좋다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사람 보고? 무슨 뜻이에요? 머리가 작다죠. 키가 큰 사람을 보고 무조건 비율이 좋다고 하진 않아요. 키도 큰데 머리도 크면 비율이 좋진 않죠. 근데 그 비율이 사실 뭐예요? 몸의 길이를 머리의 크기로 나눈 게 비율인 거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했던 비율. 비율이 무슨 뜻이라고요? 나눈다는 뜻입니다. 나눈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모평균, 표본평균 했던 걸로 생각한다면 모비율은 뭐의 비율이겠어요? 모집단의 비율입니다. 표본 비율은 뭐의 비율이겠어요? 표본 집단의 비율인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그걸 할 거예요. 모비율. 모집단에서의 비율입니다. 이게 모비율이에요. 이게 모비율이고요.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면 스몰 p로 적습니다. 스몰 p로 적어요. 그렇다면 우리 너희는 음식 뭐 좋아하니? 뭐 좋아하는 음식 없니? 그래요. 예를 들어 여기 목동에 있는 사람들, 목동 사람들을 모집단으로 놓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놓고 물어봅니다. 너 고기 좋아해? 라고 물어봐요. 그럼 대답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겠죠. 응 아니면 아니 밖에 없겠죠. 적당히 좋아해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와 아니다의 형태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목동 사람들을 모집단으로 놓고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걸 뽑을 거예요. 이걸 찾을 겁니다. 그래서 목동 사람들이 다 세봤더니 몇 명 정도 되려나 목동 사람들은?
한 2만 명 되려나? 2만 명까지 될 것 같아. 2만 명 있다고 칠게요. 근데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했더니 1.7만이에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일일이 물어봤어요. 2만 명한테. 그랬더니 정확히 1.7만 명, 17,000명이 고기를 좋아한대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모비율 스몰 p는 얼마가 되냐면 2만 분의 1.7만이라서 얼마가 되냐면 0.85가 되는 겁니다. 이게 모비율이에요. 됐나요? 됐나요? 그렇다면 이 모비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표본 비율 이야기를 같이 해볼까요? 표본 비율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번에는 저 목동 사람들 중에서 일부만 뽑았어요. 일부만 뽑았고 여기 근처에 있는 학교 뭐 있죠? 중학교나 고등학교 제일 가까운 데 있는 거? 목은? 그래요. 목은 중학생들만 뽑았어요. 목동 사람들 중에 일부인 그럼 이렇게 또 뽑으면 안 되는데 그냥 랜덤으로 뽑았어요. 랜덤으로 몇 명 뽑았냐면 100명 뽑았습니다. 이걸 우리는 지금까지 한 걸로 놓고 보면 표본의 크기라고 하죠. 랜덤으로 100명 뽑았어요. 근데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뽑을 거예요. 확인할 거예요.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했더니 100명 중에 이번엔 이 100명, 랜덤으로 뽑은 100명 중에는 93명이 있었어요. 모집단에 저 모비율하고 달라요. 다를 수도 있죠. 표본 비율입니다, 이게. 그래서 100분의 93이 표본 비율이에요. 그리고 표본 비율은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모비율이 P였잖아요. 우리 모평균은 M이고 모평균이 M이고 표본 평균은 X에 달을 붙였죠. 그러면서 선생님이 표본 평균은 고정된 값이라고 했어요? 변수라고 했어요? 변수였었죠. 그럼 이것도 변수예요. 100명을 뽑았는데 내가 뽑은 100명은 93명이 고기를 좋아할 수 있지만 니네가 뽑은 100명 중에는 95명일 수도 있고요. 100명일 수도 있고요. 0명일 수도 있어요. 이것도 변수예요. 맞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P라고 썼는데 위에 모자를 씌웁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읽을 때 P 모자가 영어로 뭡니까? PH라고 이야기를 해요. 읽을 때 PH라고 있습니다. HAT예요.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요. 중요한 거요. 이 친구는 고정된 값이 아니에요. 변수입니다. 변수죠. 그리고 이 값이 나오는 경우는 확률에 따라 계속 변해요. 나올 확률이 계속 변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변수는 변수인데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무슨 변수? 이 값에 따른 확률이 다른 확률 변수가 되는 겁니다. 확률 변수요? 우리가 원하는 값이요. 근데 그 원하는 값이 뭘 띄고 있는 거예요? 확률을 띄고 있는 거예요. 확률 형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1 나올 확률 얼마, 2 나올 확률 얼마 이런 식으로. 저런 구조에서 100명 뽑았는데 93명이 고기를 좋아할 확률이 있죠. 즉 0.93이 나올 확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P햇은 확률 변수가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그럼 여기서 얘를 확률 변수로 놔볼까요? 얘를 확률 변수로 놔볼게요. 그럼 지금 확률 변수 X는 뭘 의미한다고요? 이 문제에서 X는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그죠? 잘 들으셔야 돼요.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고기 먹고 싶네요. 여기에선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 뽑혔나요? 93명 뽑혔죠. 93명 뽑혔죠. 그래서 이 피헷 있죠. 피헷. 피헷은 사실 표본의 크기분의 x인 거예요. x가 뭐라고요?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럼 이 93명이 뭐라고요?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모집단에서도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 x가 뭐라고요? 확률 변수. 무엇을 표현하는 확률 변수?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 n이 뭐예요? 표본의 크기라고요. 그럼 이거 왜 나왔어요? 100분의 93이 나온 건 n이 100이고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93명이라서요. 뭐요? 아닌데요? x는 뭘 말하는 거라고요? 이 전체에서 근데 여기 중에 일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잖아? 그죠? 그러면 전체에서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x라고 놨었을 때 전수조사를 하면 x가 나올 수 있는 건 1.7만이 나와요. 맞나요? x가 1.7만이 나와요. 그죠? 근데 100명을 뽑고 그 중에 이야기를 해서 확인을 해보면 어쨌든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 나온다고요. 여기 집단에선 지금. 이 표본에선 93명 나온 것뿐이에요. X의 의미가 뭐라고요?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달랐으니까요.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그냥 뽑으면 됩니다. 아닌데요? 아닌데요? 자, 그래서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확률 변수 X로 놨을 때 P햇은 사실 N분의 X입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 그리고 X는 전체에서 고기를 이렇게 뽑았을 때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온 수가 X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전체 2만 명 중에서. 그럼 이게 사실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이 X가 고기를 좋아하냐 그렇지 않냐로 나뉘어. 그죠? 선택지가 고기를 좋아하냐 그렇지 않냐로 나뉘어. 그리고 뽑을 때마다 앞 사람이 고기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다음 사람이 고기를 좋아하는지 확인을 하면 영향을 안 미치죠. 맞아요. 독립시행이 돼요. X에 대해서 독립시행 형태를 띈다고요. 그럼 우리 배웠네요. 독립시행 형태의 확률을 띄고 있는 친구를 변수로 표현하면 뭘 따른다고 그랬죠? 이항분포요. 확률이 독립시행 형태인 친구의 R을 확률 변수, 원하는 일을 확률 변수로 놓으면 독립시행을 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X가 독립시행을 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됐나요? 근데 여기로 집중해 보세요. 이 표본에서 몇 명 뽑았죠? 100명 뽑았죠. 100명 뽑았죠? 그리고 한 명이 고기를 좋아할 확률은 얼마였습니까? 아닌데요? 0.85. 0.85. 0.85. 아, 선생님 말을 그렇게 해서 그런가? 그러면 미안해요. 선생님 좀 헷갈리게 했나 보네요.
이 사람이 고기를 좋아할 확률이라기보단 이 100명 중에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뽑힐 확률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예. 그럼 이해가 됐나요? 예. 근데 모집단의 비율이 0.85니까 거기에서 일부를 이렇게 들고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명 한 명을 했었을 때 고기를 좋아할 확률은 0.85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사람이 고기를 좋아할 확률. 됐나요? 그럼 X에 대해, 확률 변수 X에 대해 이런 이항분포를 띈다는 걸 알았고요. 반복 횟수가 충분히 크네요. 그럼 뭐로 바꿔도 된다고요? 정규 분포로 바꿔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100, 85 이게 됩니다. 100이 아니죠? 완전 미쳤나 봐요. 100이 아니죠? 미안해요. 85, 죠 85, 85 곱하기 0.15죠. 아무 숫자나 했더니 이상하게 나왔네요. 요거 85, 5로 나누면 얼마죠? 17인가요? 곱하기 5 곱하기 100분의 5 곱하기 3이네요. 그러면 10분의 5의 제곱 곱하기 루트 21. 21의 제곱이니까 2분의. 됐다. 2분의 루트 21의 제곱이 될 겁니다. 아무거나 했더니 숫자가 좀 이상하게 나오네요. 이거 결국 뭐 나온 거예요? NPQ가 된 거죠. 됐죠? 여기까지 됐나요?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 정확히 말하면 100명 중에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P 햇이 변수라고 그랬어요? 상수라고 그랬어요? 변수예요. 변수예요. P 햇은 변수입니다. P 햇은 변수인데 P 햇이 뭐라고 그랬어요? n분의 x라고 했죠. EX라고요. EX라고요. 그럼 P 햇의 평균을 구해볼 거예요. 평균은 P가 아니죠. 미쳤나 봐요. 왜 이러죠? E를 구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P 햇의 분산을 구해볼 겁니다. 그리고 P 햇의 표준 편차를 구해볼 거예요. 그럼 얘를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죠? 이거 뭐예요? P 햇이라고 했는데 말로 바꾸면, 우리말로 바꾸면 표본 비율의 무엇이에요? 평균인 거죠. 그럼 얘는 뭐예요? 표본 비율의 분산. 얘는 표본 비율의, 맞아요. 표준 편차입니다. 이걸 구할 거라고요. 근데 P-햇이 뭐라고요? n분의 x예요. 그래서 얘는 2하고 n분의 x입니다. 그리고 얘는 뭐예요? v하고 n분의 x가 되겠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시그마하고 n분의 x가 되겠죠. 됐습니까? 됐나요? 그럼 우리 배웠어요. 확률 변수에 실수배하고 누군가를 더하면 평균은 원래 평균의 실수배하고 더하는 거였고, 분산은 실수배한 거의 제곱, 그다음에 표준 편차는 실수배한 거의 루트 씌운 걸 곱하는 거였어요.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걸 똑같이 적용할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n분의 1 EX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돼요? n분의 1의 제곱 EX가 되고요. 얘는 뭐가 돼요? 원래는 절대값인데 n이 어차피 자연수니까 저기서 몇 명을 뽑았냐니까 EX라고 VX가 되고요. 여기는 시그마 X가 되죠. 근데 X가 뭘 띈다고 그랬어요? X가 이항분포 띄잖아요. 그래서 평균은 뭐죠? 평균은 뭐가 되죠? NP. n분의 1 곱하기 NP 하면 뭐 돼요? P만 남죠. 계세요?
뭐 비율이요? n제곱분의 npq죠. n제곱분의 npq잖아요. 분산 npq. 여기 있잖아. x가 뭐니까? 이항분포니까. 그럼 얘는 뭐가 돼요? n제곱분의 npq니까 n분의 pq가 되겠죠. 루트 npq였죠? 루트 npq였어요. 근데 n으로 나누니까 혹은 이거에 루트 씌우면 됩니다. 같은 이야기죠. 진정하고 써봐요. 자, 여기까지 중에 이상한 거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그럼 표본 평균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표본 평균은 확률 변수였습니다. 맞아요? 맞죠? 표본 비율도 확률 변수예요. 표본 평균의 평균하고 모평균이 같았습니다. 표본 평균하고 모평균이 같은 게 아니었어요. 표본 평균의 평균하고 모평균이 같았어요. 맞죠? 표본 비율의 평균하고 모 비율이 같습니다. 됐나요?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들은 이 공식이 나온 이유는 물론 외우긴 해야 돼요. 나중에 외우긴 해야 되는데 이 공식이 나온 이유들은 P hat 표본과 X의 관계가 이렇기 때문에 나온 친구입니다. 그럼 여기서 X는 뭘 말하는 거라고요? 요 100명. 100명에서 무엇이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수가 된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그 비율, 표본 비율이 전체 중에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 수가 된 거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거 한번 다시 적을까? 얘는 B하고 N, P예요. 그럼 이 N은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표본의 크기. 이 P는 뭘 말하는 거라고요? 저기 있는 모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나중에 정규 분포로 바꾸면 NP, NPQ가 되고 이건 우리 암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X가 이항분포를 띠는데 수가 충분히 커서 정규분포가 됐죠. 그리고 X를 상수 N으로 나눈 게 P햇이에요. 그죠? 그럼 P햇도 정규분포를 띠겠네요. 맞습니까? 실수배를 했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P햇은 정규분포 띄는데 얼마짜리 정규분포 띄어요? 여기 앞에 뭐 와야 돼요? P햇의 평균 와야 되죠. 이게 변수니까. P햇의 평균 아까 구했어요. 표본 비율의 평균 뭐였어요? P가 됩니다. 콤마 여긴 뭐가 와야 돼요? 표본 비율의 표준 편차의 제곱 혹은 분산이 와야 되죠? 여기 있네요. 루트 쓰는 게 귀찮아서 보통 루트의 제곱으로 쓰지 않고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들은 모두 양수니까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됐습니까? 이 친구들이 왜 나왔다고요? 이것 때문에 나온 거고 이 친구들의 값은 P과 X가 이런 관계이기 때문인 겁니다. 됐죠? 재밌어요. 개꿀잼이죠? 정석 볼까요? 이론은 끝났어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오늘 투데이가 2문제밖에 없습니다. 오늘 투데이가 2문제밖에 없어요. 정석 죽었어. 자, 그러면 해보세요. 문제 설명하면서 하면 되죠.
자, 정석 있으신 분은 218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기본 문제 11-1이거든요. 문제에 어떤 마을에 A형 비율이 얼마라고 나왔냐면 36%, 0.36이래요. 218페이지입니다. 0.36인데 이 중에 100명을 이미 추출했대요. 100명을 이미 추출하고 100명 중 혈액형이 A형인 주민의 비율을 P햇이라고 했대요. P햇은 그러면 100분의 X. 여기서 X를 뭘로 말하는 거예요? A형 사람 수예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218페이지 기본 문제 11-1입니다. 기본 문제예요. 정석이 거기 없어요. 자, 요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첫 번째 구하라는 건 P햇의 평균과 P햇의 표준 편차를 구하세요 라고 나온 겁니다. 그럼 물론 공식을 외웠으면 저렇게 가셔도 되는데 이 관계를 알고 있다면 뭐를 구하라고요? 100분의 X의 평균하고 100분의 X의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요. 그럼 이건 뭐가 됐어요? 100분의 1 2X가 됐죠. 100분의 1 시그마 X가 됐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X가 뭐라고요? A형 사람 수는 A형이거나 아니거나로 나뉘는 독립시행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얘가 X에 대해 이항분포를 띄고 있고요. 얼마? 100명 중에 0.36짜리 이항분포를 띄고 있습니다. 그럼 이 X의 평균은 N P였잖아요. 그래서 36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결국 얘는 뭐가 돼요? 100분의 36. 얼마죠? 100분의 36 얼마예요? 소수점으로 바꾸면 얼마예요? 그거 뭐예요? 모비율하고 똑같잖아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P햇의 평균은 모비율하고 똑같다. 도현 씨?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시그마 X는 루트 NPQ예요. NP 여기 있고요. Q는 곱하기 0.64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건 6의 제곱이고요. 0.64는 0.8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얘는 4.8이 되겠네요. 됐죠? 이렇게 제곱수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그마 X는 4.8이니까 4.8에 100분의 1을 곱해서 0.048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00명. 이 100명 중에서 A형인 주민이 42명 이상 48명 이하래요. 그럼 X가 42명 이상 48명 미만인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률이요.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뭐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표본 비율 이야기를 했으니까, 모비율, 표본 비율 이야기했으니까 그 비율로 바꿔서 좀 풀어볼게요. 바꿔서 좀 풀려면 우리 표본 비율로 바꾸려면 100으로 나눠줘야 되죠. 그죠? 물론 이대로 그대로 해도 돼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 이항분포에서 확률 구하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정규분포로 바꿔서. 그대로 해도 되는데 이걸 n분의 x로 100분의 x로 바꾸면 0.42부터 0.481 확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얘를 P햇이라는 변수로 쓸 수 있다고요. 0.42부터 0.48의 확률이라는 겁니다. 근데 P햇은 뭘 따르고 있다고요? 정규분포 따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오는 게 뭐예요? P햇의 평균이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P햇의 분산이 와야 되잖아요. P햇의 평균 얼마였어요? 아까 구했죠. 100분의 36, 0.36. 뭐랑 똑같다고요? P랑 똑같다고요. 모비율 P랑. 그 다음에 P햇의 분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N분의 PQ랑 똑같다고요. 100분의 PQ랑 똑같다고요. 100분의 PQ 해서 정리하면 결국 아까 요거 나왔죠? 요거 어디냐? 요거 0.048 나왔잖아요. 그래서 0.048 이게 시그마였어요. 이거의 제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P햇이
이런 정규 분포를 띄고 있을 때 이 확률을 구하라고요. 그럼 정규 분포에서 확률 이야기 물어보니까 뭘로 바꿔야 돼요?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야죠. 표준화 작업을 해야죠. 그러면 얘에서 얘를 뺀 다음에 얘로 나누면 됩니다. 그죠? 0.048로 나눈다고요. 누구를요? 이거에서 이거 뺀 거예요. 그럼 0.06을요. 그 다음에 Z로 변하고요. 0.48에서 0.36을 빼요. 그럼 0.12가 되겠죠? 0.12를 뭘로 나눠요? 이번엔 0.048 얘로 나눈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소수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서 60을 48로 나누는 거고 48, 12, 0, 120이겠죠. 그러면 분모 분자를 12로 나누면 되나요? 12로 나누면 5, 4분의 5네요. 그럼 4하고 10, 4분의 10, 2분의 5가 되겠네요. 그래서 Z는 결국 뭘 구해야 되냐면 4분의 5와 얼마냐? 2분의 5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 0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쯤 4분의 5가 있겠죠. 1보다 조금 큰 수네요. 그 다음에 2분의 5는 여기쯤 있겠네요. 그래서 이걸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고 그럼 0부터 2분의 5까지 해서 0부터 4분의 5까지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0부터 2분의 5까지 문제 얼마라고 나왔냐면요. 2.5죠. 0.4938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4938이라고 나와 있어요. 확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5죠. 1.25는 0.3944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되겠죠. 3944를 빼면 10. 그래서 9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8, 1, 9, 0.0994예요.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나왔으니까 이것도 해볼까요? 뭐냐면 이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이항분포를 띄고 있잖아요. 이항분포를 띄고 있으니까 뭘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냥 이항분포로 문제를 풀 거예요. 근데 42, 44, 45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개수가 많으니까 7개니까 이걸 뭘로 바꿀 거예요? x에 대해 정규 분포로 바꿉니다. 36, 얼마였냐? 시그마 x가 4.8이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의 확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럼 42에서 36을 뺀 다음에 4.8로 나누는 거죠. Z하고 48에서 36을 뺀 다음에 4.8로 나눈다고요. 그럼 이거 얼마예요? 6이죠? 4.8. 그 다음에 이거 얼마예요? 12, 4.8. 그러면 소수점 하나 이동하면 이렇게. 그래서 48분의 60, 48분의 120. 아까 어디 있었어요? 여기 똑같잖아요. 48분의 60이었었고요. 48분의 60, 48분의 120 똑같죠. 뭐 비율이라고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항 분포에 관련된 내용과 똑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전체 개수로 나눠서 비율이 얼마냐에 대한 이야기만 한 것뿐이에요. 됐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볼까요? 어디 있냐? 219페이지네요. 219페이지에 유제 11-1번 해볼게요. 유제 11-1번 할 거고요. 이번엔 좀 다이렉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제 11-1번 보시면 씨앗을 심었을 때 발화율이 80%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요거 발화율 80% 0.8이라고요. 그랬는데 씨앗 중 400개를 이미 추출했대요. 그래서 발화율을 그때 이 400개의 발화율이니까 표본의 발화 비율이죠. 발화 비율이라 표본 비율이라고요. 그걸 P 해시라고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됐고요. 근데 문제에서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구하세요. P 해의 평균은 뭐랑 똑같다고요? P랑 똑같죠. 0.8.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P 햇은 루트 n분의 PQ니까 얼마예요? 400분의 P 0.8, Q 0.2가 됩니다. 근데 그거에 루트 씌운 거죠. 지금 외운 걸로 그냥 한 거예요. X 바로 해도 되는데, X 바래. n분의 X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얘는 얼마가 되냐면 400은 20분의. 요거는
0.16인가요? 0.16이 0.4겠네요. 이렇게로 나눠집니다. 됐죠? 그럼 이거 얼마예요? 200분의 소수점 이동해서 4네요. 얼마야? 그럼 50분의 1이 됩니다. 됐죠? x를 바라게 수로 놓으면 얘는 400분의 x가 되는 거고요. 됐죠? 자, 근데 p 해시 마지막에 물어보고 있는 건 p 해시 82% 이상이래요. 근데 퍼센트는 우리 안 쓰니까 특별히 있는 거 아니면 0.82 이상일 확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됐나요? 자, 0.8 이상일 확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 그럼 p 해에 대해 정규 분포 띈다고요. 앞에 뭐 해야 돼요? 평균 0.8. 뒤에 뭐 해야 돼요? 표준 편차의 제곱이 와야겠죠. 그래서 50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그때 확률이니까 표준화 작업을 거쳐서 P햇이 Z로 변하고요.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0.82에서 0.8을 빼요. 그럼 0.02를 50분의 1로 나누시면 된다고요. 그럼 이거 얼마죠? 계산하면 얼마예요? 얼마야? 야, 빨리 얼마야? 1이죠. 1이죠. 정말 0 Z 1 여기 구하라고요. 근데 문제에서 0부터 1까지가 0.3413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얘는 0.15987 1587이겠네요. 1587이고요. 역시 X에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해보죠. 발화개수 X에 대해서는 이항분포를 띱니다. 400, 0.8짜리를 떼요. 그래서 정규분포로 바꾸면 320, 320에 0.2 곱하면 320은 2의 5제곱 곱하기 10인데 거기에 0.2면 10분의 2. 2의 6제곱이네요. 2의 6제곱이니까 8. 네, 2의 6제곱이면 8의 제곱 맞죠? 이렇게 됩니다. X에 대해서. 근데 우리 P 해시 0.82보다 크거나 같은 걸 구하는데 P 해시 400분의 X잖아요. 그래서 확률을 구하는데 400분의 X가 0.82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찾는 거라 사실은 X가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예요? 328이 됩니다. 이걸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 이야기예요, 사실. 됐죠? 그러면 정규분포에서 확률 물어보고 있으니까 328에서 320 빼고 8로 나눕니다. 그럼 328에서 이거 빼면 8, 8을 8로 나눴으니까 1, 똑같잖아요. 그래서 모 비율은 무엇? 전체 개수로 나눈 것 뿐입니다. 이항분포에 관련된 내용을요. 됐나요? 맞아요.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근데 이 비율을 이야기하는 게 더 간단하고 직관적인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정당 지지도 같은 거예요. 정당 지지도 할 때 300명 중에 80명이 지지했습니다. 이거보다 300명, 100명 중에 80명이 지지했습니다. 보다는 지지율이 80%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더 직관적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다음엔 뭐 하겠어요? 추정합니다. 모 비율에 추정할 거예요. 구조가 똑같죠. 끝. 아니요. 추정은 안 했잖아요. 모 비율이 얼마인지 나온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 단원 이름이요? 그래서 문제가 2개밖에 없어요. 실제 추정하는 건 빼다 보니까 2문제밖에 없습니다. 됐죠? 됐어요. 시간이 5분 남았네요. 5분 남았는데 5분이면 아마 오늘 문제 풀 수 있을 겁니다. 투데이 한번 풀어봅시다.